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암호화폐 시장에 발생하고 있는 엄청난 일들, 요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어제 미국 3대 지수는요, 하락 마감했어요. 하락 마감했는데, 비트코인은 또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다. 업비트에서는 지금 1점 몇 프로, 요렇게 상승을 했죠. 비트코인이.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예, 업비트에서는 1.8% 상승을 해줬는데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상승을 해줬어요. 예. 자,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블랙록이 지금 얼마가 유입됐는지, 유출됐는지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블랙록을 제외하고는 8,400만 달러가 순유입됐다. 근데 여기서 블랙록까지 유입으로 기록을 해주면, 오늘도 뭐 제법 의미 있는 유입으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트레이더들이 차트를 보는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차트가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요 넥라인을 지지받지 못하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요 넥라인을 지지받고요.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공포가 조금 사라졌다.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요. 대신에 지금 어제 좀 상승을 했다고 해서 뭐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뭐 찐반이니 하고 있죠. 근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하나하나에 뭐 하루하루 가격이 뭐 오르고 내리는 거에 뭐 일희일비 하면서 그렇게 막 허덕허덕 대시지는 마라. 지금 그냥 비트코인이 트럼프 당선되고 쭉 상승을 하고 나서는 지금 이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이게 뭐 또 의미있게 또 상승을 좀 해주더라도 이 105K, 뭐 108K 전고점을 뚫어주는 상승이 나와야 이건 의미가 있다. 지금 이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건 그냥 뭐 일희일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는 내년이 아니죠. 이제 올해죠. 올해 비트코인이 더 크게 펌핑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뭐 오늘 오른다고 좋고 내일 내린다고 뭐 힘들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는지 그것만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면 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제가 뭐 홍콩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해야 된다. 스위스 뭐 중앙은행이 뭐 이제 저거 뭐야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 자산으로 뭐 채택할 수도 있다. 뭐 요런 기사들을 제가 막 가지고 왔잖아요. 그 이유는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채택을 하냐는 거예요. 헤지 펀드 같은 막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막 가격 하락할 때 되면 엑시트하고 뭐 공매도 치고 쇼 쳐가지고 수익 보고 이런 애들 말고요. 진짜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뭐 아니면 진짜 의미 있는 기관들 뭐 이런 기관들이 얼마나 올해 유입이 될 수 있느냐. 요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이슈들을 제가 계속 가지고 와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관의 채택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 1월 2일 어제죠. 미국 시간으로 이제 1월 2일이면 한국 시간으로는 몇 시간 전이에요. 몇 시간 전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 트레이드에 암호화폐 추가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 트레이드가 뭐냐면 한국으로 치면 이제 키움의 영웅문이나 뭐 이제 나무 이런 거 있죠. 이제 온라인 중개 플랫폼 그게 이 트레이드예요. 이 모건 스탠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기다가 증권이나 뭐 이런 거 말고 암호화폐를 추가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규제가 많이 이제 완화되고 뭐 이렇게 할 거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고려 사항으로 꼽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게 좀 왜 의미가 있냐면 기존에는 전통금융이랑 은행이나 이런 전통금융이랑 이제 코인 시장, 거래소 이런 건 완전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조금 융합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트레이드에 암호화폐가 추가된다라고 하면 이제 기존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같은 그런 기존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이 중개사에는 520만 개의 계좌가 있고요. 총 360억 달러를
보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 큰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바이낸스가 지금 브라질에서 글로벌 암호화폐 라이센스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브라질은요,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예, 근데 거기서 지금 정식 브로커 딜러로 라이센스를 받아서 승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낸스가 이제 심파울이라고 하네요. 심폴이라고 읽나요? 예, 뭐 하여튼 심폴이라는 증권을 배포하고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이제 브로커, 뭐 딜러, 뭐 요런 회사예요. 요런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이 갖춰졌다고 합니다. 왜냐? 요런 라이센스를 이제 발급받았기 때문에 이제 바이낸스가 요 심폴이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하게 되면 바이낸스는 기존 거래소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전통금융으로 넘어가는, 브라질에서는 전통금융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예, 증권을 배포하고 막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고 막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으니까 암호화폐만 거래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이제 라이센스를 바이낸스가 확보했다. 자,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칸고라는 회사가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업으로 이제 뛰어들었거든요. 이제 칸고라는 회사는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자동차 금융 서비스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제 상장돼 있는 기업이에요. 얘들이 최근에 암호화폐 채굴 산업으로 이제 뛰어들었고 지금 11월 달에는 360개의 비트코인을 발행했는데 12월 달에는 570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이제 총 933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자, 중국은 암호화폐 채굴도 그렇고 암호화폐 거래도 전부 금지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칸고라는 회사는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제 딱 상장이 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외국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코인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중국 규제를 우회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회사다. 그러니까 요 중국이 코인 규제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중국 사람들은 그냥 코인을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중국 기업들은 코인 관련된 사업을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미국에 상장되고 본사가 상하이에 있긴 하지만 그리고 자체적인 사업은 중국에서 하지만 암호화폐 관련된 채굴업이나 요런 사업들은 해외에서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중국의 뭐 규제는 크게 받지 않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찌든 중국 회사들도 이런 식으로 채굴업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그런 전략을 하나씩 취하고 있다. 자, 그리고 터키의 5위 은행인 가란티 BBVA라는 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이제 시작한다. 뭐 요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터키는 지금 자국 화폐의 가치가 엄청 낮아졌잖아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그래서 예전부터 암호화폐를 계속 채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요게 의미가 좀 있는 건 진짜 시중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터키의 가란티 BBVA라는 은행은요,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BBVA라는 은행의 자회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거대 은행인 BBVA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유럽 시장에서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유럽연합에서 암호화폐 자산 시장의 규제가 이제 본격화됐잖아요. 미카법이 시행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규제의 불투명성이 조금 사라지기 때문에 규제를 명확하게 지키면서 전통금융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판매하고 이제 개인 고객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이제 시작이 아닌가. 그래서 2025년에는 유럽에서 많은 은행들이 사용자들의 암호화폐 현물 거래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런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2025년에는요 이런 뭐 중앙은행이나 뭐 아니면 진짜 전통금융에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리됐지만 이제는 전통금융에서도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고 있다.
그리고 개인들은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고요. 암호화폐 산업은 더 크게 발전하면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10분 겨우 맞춰가지고 끝을 냈네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